어제도 새벽 4시에 또 깨셨죠? 화장실 갔다 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눈이 말똥말똥.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나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러다 새벽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벌써 아침입니다. 처음에는 수면제 반 알만 먹어도 잤는데 이제는 하나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2알, 3알 점점 늘어가고 있으시죠? 병원에 가도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라는 말만 들으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년간 수면의학과 전문의로 살아온 82세 김정호 박사입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병원도 숨기려 했고 제약회사도 말리지 못한 불면증에 관한 진짜 이야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수면제 없이도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습니다. 고작 베개 옆에 놓는 단 3,000원짜리 이것 하나만 바꾸면 말이죠.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가족, 이웃 어르신들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숙면을 되찾아 드리는 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병원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73세 박영수 어르신이 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6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서울 노원구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박 어르신의 첫마디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요즘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는데 그 뒤로는 아침까지 뒤척거리기만 해요.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고 이제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엄숙한 마음이 듭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 때마다 느끼는 무게감,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막중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께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르신, 잠자리는 어떻게 준비하세요? 박영수 어르신은 예상대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당연히 침대에 누워서 자지.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에 깨고 TV를 틀어놓고 자고 침실 온도는 너무 높게 설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73%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지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환자가 줄어들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고 수면제 처방이 줄어들면 제약회사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계의 어두운 진실입니다. 진료실에서 박영수 어르신의 수면 일기를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드는 시간 새벽 2시, 새벽에 깬 시간 3시 30분, 5시 10분, 총 수면시간 4시간 20분, 수면제 복용, 졸피뎀 10mg, 로라제팜 0.5mg,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미 수면제 2가지를 드시는데도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죠. 제가 38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며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환자는 성실히 약을 먹고 계시는데 정작 불면증의 뿌리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수면제 용량을 늘려야 하고 3년 안에는 치매나 낙상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때 제가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베개 옆에 라벤더 말린 꽃을 놓고 주무셔 보세요. 어르신은 당황하셨습니다. 라벤더요. 그게 내 불면증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의사 선생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말입니다. 라벤더 향기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잠이 들고 깊은 잠 시간이 40%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의사들은 이런 걸 알려주지 않는 거죠? 박영수 어르신의 이 질문에 저는 한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대에서 10년을 공부했지만 이런 것은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은퇴 후 20년간 전 세계 논문을 뒤지며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라벤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말린 라벤더 꽃 한 움큼을 작은 천 주머니에 넣어서 베개 옆에 두시면 됩니다. 너무 가까이 두면 향이 강해서 오히려 잠이 안 오고 너무 멀리 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 딱 그 정도가 좋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말린 라벤더면 충분합니다. 비싼 오일이나 향수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천연 그대로의 라벤더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67세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2년간 수면제를 복용했는데도 새벽마다 깨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라벤더 주머니 하나를 베개 옆에 둔 지 일주일 만에 밤새 깨지 않고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간단한 게 수면제보다 효과가 좋다니. 김영희 할머니는 석 달 후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신경과 의사도 깜짝 놀랐죠. 일본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1,500명에게 라벤더를 사용하게 했더니 평균적으로 잠드는 시간이 1시간 30분이나 빨라졌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불면증 환자 한 명이 평생 쓰는 수면제 비용이 평균 8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라벤더 한 주머니는 고작 3,000원입니다. 환자가 자연스럽게 잠들면 이 거대한 수익 구조가 무너집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할수록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발에 의존하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라벤더는 다릅니다. 자연스러운 잠을 도와주면서도 의존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할수록 자연 수면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냥 라벤더인데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박영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의사도 라벤더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진료실에서 박영수 어르신에게 종이 한 장을 더 건넸습니다. 제가 38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깨달은 수면의 두 번째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병원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또 다른 비법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알면 저를 가만두지 않겠죠.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추세요. 그리고 습도는 5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세요. 온도요. 그게 잠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박영수 어르신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말입니다. 적절한 온도에서 잠을 자면 깊은 잠 시간이 거의 50%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체질에 딱 맞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방이 너무 뜨거우면 체온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추우면 몸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긴장해서 역시 잠이 안 옵니다. 딱 18도에서 20도가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온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온도계가 없으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잠옷을 입고 이불을 덮었을 때 살짝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면 딱 좋은 온도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 시원한 느낌 말이에요. 습도는 어떻게 맞출까요? 젖은 수건 하나를 침실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코가 막혀서 잠이 안 오거든요. 반대로 너무 습하면 끈적해서 불편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1세 박정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을 22도로 틀고 주무셨는데 매일 새벽 3시면 깨셨어요. 그런데 온도를 19도로 낮추고 젖은 수건을 걸어둔 지 사흘 만에 아침까지 푹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온도 조금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박정순 할머니는 한 달 후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방을 너무 세게 틀지 마세요. 보일러를 18도에서 19도 정도로 맞추고 대신 따뜻한 잠옷을 입거나 이불을 두껍게 덮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은 따뜻하되 얼굴과 머리는 시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과학적으로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침실 온도를 조절해 주었더니 잠드는 시간이 평균 40분이나 빨라졌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아파트는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도 방법이 있습니다. 선풍기나 창문을 이용해서 공기를 순환시키세요. 더울 때는 선풍기를 벽을 향해 돌려서 간접적으로 바람이 오게 하면 됩니다. 추울 때는 따뜻한 물주머니를 발끝에 두고 주무시면 체온 조절이 쉬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침실 온도를 미리 맞춰 놓는 것입니다. 갑자기 온도가 바뀌면 우리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비밀만 지켜도 수면제 없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라벤더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온도계 하나면 해결되는 문제를 왜 비싼 수면제로만 해결하려고 할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처방전을 써주는 데만 집중합니다. 더 많은 수면제를 처방할수록 병원과 제약회사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요.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박영수 어르신에게 라벤더와 온도 조절 비법을 알려드린 후 정확히 일주일 뒤 다시 만났을 때 들은 첫 마디입니다. 그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년간 들어보지 못했던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흘 전부터는 밤 11시에 누워서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잠에서 깼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비밀을 알려드렸죠.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모든 TV,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완전히 끄세요. TV도 끄라고요? 그럼 뭘 하고 있으라는 거죠? 박영수 어르신이 당황하셨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TV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 같은 존재니까요. 하지만 제가 독일 민헨 대학교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우리 뇌를 속여서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이 파란빛에 3배나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도 어르신들은 TV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럼 저녁 시간에 뭘 하고 지내면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방법이 많아요.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일기를 쓰거나 내일 할 일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중 고마웠던 일, 기뻤던 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화면이 없으니까 파란빛 걱정이 없어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나 부드러운 목소리의 프로그램을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74세 김순옥 할머니는 이 방법을 쓴 지 열흘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TV를 끄고 라디오만 들으니까 눈이 저절로 감겨요. 전에는 새벽 2시까지 드라마를 봤는데 이제는 10시면 졸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김순옥 할머니는 한 달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전자시계 불빛, 대기전력 상태의 TV, 빨간불, 휴대폰 충전기 불빛, 이런 작은 빛들도 다 가려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우리 눈꺼풀은 생각보다 얇아서 작은 빛도 뇌까지 전달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빛에 더 민감해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치거나 없으면 두꺼운 담요로 창문을 가리세요. 전자기기들은 다른 방에 두거나 검은 테이프로 불빛을 가리면 됩니다. 캐나다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잠을 자면 자연 수면 호르몬이 65%나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잠을 잘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72세 조인철 어르신은 이 방법들을 다 실천한 지 3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푹 잘 수 있는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잠자리에 누우면 편안해져요. 조인철 어르신은 2달 만에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라벤더를 베개 옆에 두는 것. 둘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추는 것. 셋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전자기기를 끄고 침실을 어둡게 하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라벤더 3,000원, 온도계 5,000원, 암막 커튼 10,000원이면 끝입니다. 수면제 한 달치 비용으로 평생 쓸 수면 개선 도구를 다 살 수 있어요. 이제 가장 놀라운 4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간 담그세요. 그 다음 찬물로 30초간 헹구세요. 이걸 3번 반복하면 됩니다. 발이요. 발이 잠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박영수 어르신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넓어져서 몸의 열이 발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중심 온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졸음이 오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발이 따뜻하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신 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찬물로 왜 헹구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따뜻한 물 다음에 찬물로 헹구면 혈관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이게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더 깊은 잠에 들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야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아서 발목까지 담그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하는 정도면 딱 좋습니다. 10분 후에 찬물로 30초간 헹구세요. 겨울철에는 수돗물 정도면 충분해요. 이걸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수건으로 발을 잘 닦고 양말을 신으세요. 따뜻함이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69세 이명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쓴 지 사흘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발을 담그고 나니까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눈이 감겨요. 전에는 침대에 누워도 1~2시간은 뒤척였는데 이제는 10분도 안 돼서 잠들어요. 이명자 할머니는 한 달 만에 15년간 복용하던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감사요. 그게 잠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인사를 해줬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도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 대신 감사한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75세 최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누워서 이런저런 걱정만 했어요.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그런데 이제는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 어느새 잠들어 있어요. 진료실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알려주자. 그러나 현대의학 시스템은 종종 의사들이 이런 간단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이 널리 알려지면 의료계 전체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의 한 달 후 검사 결과는 저조차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입면 시간이 2시간에서 12분으로 줄어들었고 새벽에 깬 횟수도 3, 4회에서 0회로 감소했습니다. 총 수면 시간도 4시간 20분에서 7시간 4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수면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2점에서 8.5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의 완벽한 정상 수치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신기해요. 수면제는 서서히 줄이고 있는데 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박영수 어르신과의 한 달차 진료에서 들은 이 말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넘쳤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졌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놀라워하시네요. 저보고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느끼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씁쓸함도 있습니다. 왜 이런 간단하고 효과적인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 걸까요? 왜 환자들은 비싼 수면제만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현대의학은 잠 못 자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지 잠을 잘 잘 수 있게 예방하는 데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씁쓸한 사실은 숙면하는 사람은 병원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8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수면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생활 습관 하나가 수십 가지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첫째, 라벤더 말린 꽃을 베개 옆에 두세요. 둘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추세요. 셋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침실을 어둡게 하세요. 넷째, 잠들기 30분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다섯째,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드세요. 이 간단한 5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정보는 병원에서 수십 번 진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값지고 효과적입니다. 한 번의 응급실 방문 비용으로도 1년간 이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6세 조인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고 68세 김순희 할머니는 우울증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71세 박동수 어르신은 불안증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학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어르신들,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숙면이 바뀌는 것이 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이 평소 어떤 방법으로 잠을 청하시는지, 그리고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본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숙면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